파이어족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래서 경제적인 독립을 통해서 일찍 퇴직을 한다라는 그런 신조어야.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 그리고 뭐 경제적 자유니 뭐니 막 이런 걸 추구하고 하는데 정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목적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다는 거야.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특히나 많이 힘들어하고 짜증나는 그런 원인들이 뭘까? 이건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를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일반화하는 거는 조금은 위험한 생각이기는 해. 그렇지만 좀 공통적인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일이 힘들어서 뭐 그만두는 사람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진짜로 일이 힘든 것보다 대체적으로 사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거나 동료와 불편한 관계에 있다거나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두는 사람들의 80~90% 정도는 일 자체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해. 물론 특정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또한 사람이 중심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동료 여럿이서 함께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다지 힘들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 그런 경우가 있어. 후배 중에 시스템을 새로 개발을 해서 적용을 했는데 데이터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발생된 모든 데이터를 다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긴 거야. 근데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또 그거를 발생한 사람이나 해결할 수 있지 아무나 또 해결할 수가 없는 경우인 거지. 그러면 밤새도록 혼자서 해결하라고 내버려 두느냐.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냥 밤새 같이 옆에 있었어. 그 후배 같은 경우는 그때의 경우를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든든한 거지. 옆에서 누가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아도 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 일이 힘들다기보다 짜증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거나 또 이런 거 있지. 회사에 대한 회의감, 예를 들면 나의 현재의 위치라든지 앞으로의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늘고 있다는 걸 느낄 거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 생각해 보면 사람에 대한 어떤 어려움보다 또 다른 근본적인 것이 있다는 거야. 자,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나의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우린 그때 많은 짜증이 나. 특히 집안에서 가족들끼리도 있다가 내가 짜증내는 경우를 생각해 봐.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일을 집중을 하고자 할 때 또는 어떤 프로세스를 밟으려고 어떤 생각을 했는데 옆에서 다른 질문이 들어오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생긴다거나 이럴 때 불쑥 우린 짜증을 내곤 한단 말이지. 왜? 내가 생각했던 어떤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요소가 생겼다는 거야. 이런 게 회사에서 봤을 때는 내가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쉴 수 없다거나 아니면 이미 쉬기로 정해진 날 갑자기 출근을 해야 된다거나 퇴근을 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일이 생겼다거나 이럴 때 우리는 짜증이 확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자, 경제적 자유라고 들어봤나? 경제적 자유는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는 그런 의미야. 그런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신조어가 또 있다고. 그 신조어가 뭐냐면 파이어족이라는 거지. 파이어족은 그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래서 경제적인 독립을 통해서 일찍 퇴직을 한다라는 그런 신조어야. 그래서 30, 40대에 바짝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통해 조기 은퇴하겠다는 사람들이야. 여기서 경제적 자유를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경제적 자유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거지. 내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으려면 진짜 시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시간적인 자유라고 생각을 해. 지금 월급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지. 자, 시간 예측의 중요성을 조금 더 얘기해 볼게. 만일 휴가를 떠난다 가정해보자. 내일 휴가를 떠나는데 오늘 불쑥 내일부터 휴가 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 상관으로부터 아마도 욕을 좀 먹을 거야. 그런데 한 달 전 또는 1년 전에 내가 벌써 한 달 후에 또는 1년 후에 휴가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했다고 치자.
그럼 그 상사는 아마도 저항감이 굉장히 줄어들었을 거야. 그 한 달, 1년 내가 얘기를 했다고 또는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의 일정이 바뀌거나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뭐 행할 수 있는 행위? 그다지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런데 사전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 받아들이는 저항감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지. 이렇게 남의 시간을 내가 샀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고용인의 입장이겠지. 그들의 시간만큼을 그 사용자는 자신이 예측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마음껏 사용하고 싶은 거라는 거야. 또 다른 시간의 중요한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 예전에 그 미국의 고층 빌딩이 그 열풍이 불면서 실용적인 엘리베이터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그때 1853년 그 오티스사라는 회사가 세계 최초로 안전장치가 부착된 엘리베이터를 개발을 했어. 이 안전성이라는 것이 확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지 않았어. 그래서 사람들은 불만이 점점 많아지고 속도를 빠르게 할 방법이 없느냐, 이제 그 연구를 막 한 거야. 근데 속도를 빠르게 할 방법이 마땅히 있지도 않았지만 만약에 빠르게 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야. 이 속도를 빠르게 한들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사람들이 이제 막 생각을 한 거지. 결과적으로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해결을 했다는 거지.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발상의 전환인데 엘리베이터 내부에 거울을 부착한 거야. 사람들의 본심은 속도가 느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언제쯤 어디에 도착할지,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그 시간을 인내할 수가 없었던 거지. 이제 거울이 부착되고 나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옷매무새를 고치고 화장을 고치고 이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진짜 문제는 속도 자체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지. 경제적 자유는 시간의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고 진짜 원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를 동반한 시간적 자유라는 거야. 회사 생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는 우린 시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팔고 있다는 거지. 자, 우리가 회사에서 중간에 점심시간에 맛있는 밥을 여유 있게 먹고 그 시간을 즐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그걸 위해서 일을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의 여유를 허겁지겁 사용하면서 그 식사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는 건너뛰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살고 있다는 거지.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남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궁극적인 시간의 자유를 위해서 근로도 열심히 하고 재테크도 열심히 해서 꼭 시간의 자유를 이룩하자.